선거 레이더입니다.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의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민선 8기 4년 동안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들의 비전과 주요 공약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진홍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공천된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계신데요. 먼저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동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 김진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약 한 두 달 동안에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지 덕분에 제가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로 결정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동구민의 사랑을 받아서 동구의회 구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부의장을 또 역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의회 7대 8대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4년 전 8대에서는 민주당의 열풍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다시 재선이 되어서 부산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원내대표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께서는 5대 동구의회 부의장과 또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부산시의회 7, 8대 시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이번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부의원하고 그다음에 시의원 두 번을 이래 거치면서 선출직의 한계를 조금 느꼈습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는 단체장이 되어야만이 제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배웠던 이 경험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동구청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출직의 한계를 느껴서 배웠던 경험을 직접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또 이번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혀주셨는데요. 동구청장 선거에서도 여러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당내 경선에서 1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구청장에 도전하시게 됐는데요.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김진홍표 동구 비전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과거에 뭐 동구청장을 여러분이 거쳐가셨고 이렇게 하지만도요. 우리 과거의 동구와 앞으로의 동구는 좀 많은 변화가 있다. 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책 사업입니다만은 이러한 사업들이 부산시 현안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안에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7대 공약인 2030 엑스포가 유치되면 그 장소에서 개최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이 시기에 아마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 하면은 우리 동구는 아마 원도심의 중심으로서 다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계기를 맞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안 사업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자칫하면 동구민이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북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당연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실례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서는 2단계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은 이 1단계 사업에서는 해수부가 그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그 땅을 매각해 가지고 뭐 약 한 1조 8천억의 이익이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해수부가 직접 다 가져갔습니다. 이 원도심이 하나도 재투자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 동구 국민들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는 부산시가 직접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땅을 매각해 가지고 남는 이익을 우리 원도심에 돌려주는, 원도심과 상생하는 발전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1단계와 2단계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대로 된다 하면은 우리 원도심과 상생하면서 윈윈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원도심과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동구는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지역으로 민선 8개 정책 방향이 정말로 중요할 텐데요. 후보께서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찍이 지역 현안이 담긴 각종 공약들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 출마를 하기 전에 한번 정책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를 보니까는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항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 재개발로 인해서 동구에 일부 재개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파인가는 몰라도 지금 곳곳에서 재개발의 그 바람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원도심이 주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재개발을 확실하게 추진해 갖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담아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일단 그 현안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은 이제 이 삼복도로 경사지를 끼고 있는 원도심의 그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북한 재개발로 인해서 조망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 삼복도로 지역에서는 이 고도 제한 지구,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고도 제한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 스스로 이 고층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네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동안에 건축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을 받던 것을 이 고도 제한 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 도시계획 정책이 바뀌어서 고도 제한을 해제를 하든가 해제를 못하면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네. 어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는 초랑 생태하천을 약 한 10년 넘게 걸려서 만들었는데 그게 공공조형물을 조성을 해난 이 공공조형물이 흉물 논란에 휩쓰여서 이 초랑 생태하천 자체가 완전히 예산을 37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욕구를 담아서 공공조형물을 철거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부터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요 공약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 고도 제한 해제, 초량 생태하천 공공조형물 철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동구에서는 북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기도 하고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현안들이 담긴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건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는 강조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 환경 개선의 가장 큰 것은 주택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의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 재개발은 주로 보면 평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도심의 이 지형의 특성이 일부 평지와 경사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 경사지에 있는 소외된 부분들,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소규모 재개발, 그분들의 어떤 주거 환경도 이때까지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은 이 경사지의 노후 주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재개발을 이번에 제가 구청장이 된다 하면은 아마 처음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의 소외된 마음도 같이 담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소외된 경사지까지 챙기겠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동구는 인구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구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후보께서는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과 그에 대한 해법 뭐라고 보십니까? 예, 가장 큰 해법은 지금 어차피 북한 재개발 1단계, 2단계가 우리 동구와 상생 발전하는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부산역 철도입니다. KTX 선로가 이 철도가 양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가로막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상생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역 지하, 부산 진역에서부터 부산역까지의 이 지하를 통해서 이 철로를 걷어내게 되면은 명실상부하게 북한과 동구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유유부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이 유유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어떤 네. 이런 현실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위락시설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지역 현안으로서는 가장 큰 현안이고 시장님의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차츰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을 북한과 동구를 가로막는 부산역 철도라고 예, 말씀해 예. 주셨고요. 그에 대한 해법을 그 철도 지하화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여파가 곳곳에 남아있을 텐데요. 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예, 사실상 쉽지 않은 그 해법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난 한 2년여 이상 가장 고통받은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지금 현재 이 조금 그 마스크라든가 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걸 제대로 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사는 건 한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문제를 좀 더 완화를 시켜준다든가 주차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어떤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른 끝에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동구는 유권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당 지지도 못지않게 인물 대결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김진홍 후보만이 가진 경쟁력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지금 현재의 그 구청장은 민주당 구청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박영준 시장님이 지금 현재 다시 후보로 나왔습니다만은 만약에 재선이 된다라고 한다 하면은 시장과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이 동구의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이런 약속들을 제대로 해내려 하면은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돼 가지고 이걸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힘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런 사업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또 특히 부산시의회에서 부의장과 원내대표를 하고 시장님의 미래혁신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격이죠. 거기서 부산시 발전에 대해서 우리 동구 발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준 시장님이 당선되고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과 시장 또 구청장, 국회의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얼마든지 그 힘을 가지고 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힘 있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김진홍 후보만이 가진 경쟁력, 대통령과 힘을 합쳐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힘 있는 구청장이다. 네, 이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부산시 의회 7, 8대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로 네네.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지역도 그렇지만도 사실상 야당의 부의장으로서 또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보수 야당의 맥을 이어오는 역할도 했고요. 그 중에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해왔던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만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들은 지금 고도 제한, 방금 말씀드린 고도 제한 해제 문제, 그런 것들도 문제로 제시를 하면서 통경축을 확보해라, 수정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고도 제한으로 지금 조망권들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남아 있는 구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래서 고도 제한을 막힌 데는 고도 제한을 풀고 지금 현재 조망이 튀어 있는 데는 이 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만큼이라도 보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안을 했고요. 부산항 대교 불꽃 축제도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단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점차 그걸 확대를 하고 언젠가는 북한에서 단독의 불꽃 축제도 열릴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요. 제가 또 기억나는 것은 교육 환경도 많이 열악합니다. 원도심이기 때문에 40년 된 이상 된 학교들을 교육청에서 폐교를 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초랑초등학교, 서중학교, 그다음에 선화여상 세 군데를 미래혁신학교로 새로 신축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또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했고 또 지역의 그 삼복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508번 버스 연장이라든가 지금 또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구는 제가 알기로 유권자 수가 부산에서 두 번째로 작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네,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시민들과 얼굴을 참 많이 마주쳤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직접 마주했을 때 다들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십니까? 네,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제가 이번에 나와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는가 하는 것은 의정활동 8년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 통과된 것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의정활동 8년을 열심히 동구를 위해서 부산시를 위해서 또 야당의 어떤 그 맥을 이어오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 그런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다 평가를 해주시고 고생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동구 구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의회 의정활동을 구의원으로서 거쳤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7대 8대 재선을 이래 거치면서 여러분들께서 동구의 큰 인물로 키워주셨습니다. 지난 4년 전 그 민주당의 열풍 속에서도 절대적인 지지 속에 제가 다시 한번 시의원으로서 재선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부산시의회 부의장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야당으로서 소수 야당으로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지적과 투쟁을 통해서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한 견인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한 많은 부분들을 박영준 시장님이 보궐선거로서 당선됨으로 해서 미래혁신위원회 인수위원회 격입니다. 거기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제가 부산시의 시정과 동구 발전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의논하고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 한 몸 불태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구민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신 그대로 평소대로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제 몸을 다 바쳐서 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제가 한 약속은 실천드리겠습니다. 평소대로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진홍 동구청장 후보와 선거래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